안녕하세요. 저는 맘스홀 리딩의 진행을 맡게 된 북플러언서 이선희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현서 아빠로 유명하신 배성기 작가님을 모시고 현서의 독서 지도와 영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선의 유튜브 영어 학습법이란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배성기라고 합니다. 요새는 유튜브에서 저희 방법을 부모님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롱딘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책을 보다 보니까 현서가 영어를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엄마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빠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포기를 하시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현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영어에 노출을 해주셨고 또 몇 살 때부터 영어 인풋을 해주셨는지 저희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현서는 4살 때부터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본격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노출을 시켜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근거는 우리 아이들은 모국어 학습하듯이 꾸준한 노출만 시켜주면 외국어도 모국어처럼 체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Always have to be. Don't feel. Don't let them know. Well, now they know. Let it go. Let it go. Let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저희가 했던 방법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문제는 이렇게 오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빠른 성과가 안 나니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만 하다가 주변에서 엄마들이 파닉스 해야 되지 않아? 책 읽기 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영상만 본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많이 흔들리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3년 동안 꾸준히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서가 지금도 영어를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하는 모습을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가님 이야기처럼 현서는 되게 어린 시기부터 영어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출 시기를 지난 우리 초등 입학을 하고 초등 고학년 친구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렇죠, 네. 자막 없이 영어 영상을 보라고 했더니 싫어라는 말이 대본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그런 고학년 친구들에게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아직 모국어가 완전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보니까 모국어가 어느 정도 완전해지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10세 정도가 되면 그 학습의 뇌가 많이 발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냥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렇게 책을 이해를 해야지 이제 또 학습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학년부터는 무조건적인 노출만 해서 될 거는 아니고 학습을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학원이 되어도 좋고 학습지가 되어도 좋고 엄마랑 같이 어떤 공부를 해도 좋고 좀 학습을 병행을 해야 되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영상을 통해서 듣기 노출을 해주고 글을 통해서 이제 귀가 뚫려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학년 이후에도 늦지는 않다. 네, 다만 학습을 어느 정도 병행해 주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님 말씀처럼 모국어든 영어든 다양한 환경의 노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현서의 모국어 실력도 굉장히 궁금해요. 실제로 어떻게 해주셨는지도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서의 그 영어 하는 모습을 보시면 엄마들이 또 한 가지 생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현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언어 감각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아이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또 하세요. 그런데 제가 제 유튜브에도 이제 소개를 해놓은 게 있는데 현서가 모국어를 했던 과정을 영상으로 제가
담아서 편집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 현서는 24개월부터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단어로밖에 말을 못했거든요. 그냥 외계어로 옹알옹알하고. 그런데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한 24개월 이후에 30개월이 되니까 말이 좀 트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한 4단어 정도로 구성된 한 문장을 완전하게 말하기 시작하고 엄마 말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0개월 정도의 한국어를 한 거는 그렇게 사실은 빠른 게 아니거든요. 언어 감각이 현서가 특별히 남들보다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꾸준한 노출 환경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말도 터졌던 것 같아요. 이처럼 영어도 엄마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충분한 그 노출 환경, 인풋 환경, 그리고 말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어 습득 과정은 영어든 모국어든 다양한 노출 환경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요즘 교육에 있어서 사실은 미디어 환경의 노출을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실의 교육과 미디어 활용의 꿀팁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 최근에 오은영 박사님도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컨텐츠나 미디어도 이제 마귀가 아니다. 미디어도 이제 컨텐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은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이 미디어를 무조건 나쁜 거라고 이렇게 막을 게 아니라 이거를 잘 활용해서 영어 학습에도 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공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아니면 ICT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교육에 활용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현서한테도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엄마들이 되게 미디어 노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미디어 중독, 스마트폰 중독 아니면 게임 중독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미디어 중독이라든지 이런 게임 중독 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것 말고는 재밌는 게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그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만 강요하지 마시고 다른 재밌는 놀이들 뭐 현서가 저 같은 경우는 현서랑 이제 보드 게임도 하고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미디어만이 아니라 다른 재밌는 활동들이 있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아이들한테 조기 교육을 시키는 거나 아니면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도 그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이런 미디어를 집에서도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를 통해서 집안에 이런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현서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책도 내게 됐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우리 작가님이 미디어 노출에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 작가님의 교육 소신 이런 게 저는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작가님의 교육 소신은 어떤 건가요? 제가 책에서도 5장에 저희 교육 철학에 대한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영어보다 중요한 것은 독서보다 중요한 게 자존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강연을 하거나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엄마들이 기억에 남는 거는 딱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존감, 독서, 영어, 자존감, 독서, 영어. 네. 그만큼 엄마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이게 실행하는 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 철학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독서를 해줬고 아이의 자존감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학습을 할 때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고 지적을 하지 않았고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것들은 시키지 않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것들만 시키면서 성취감을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해줬던 게 가장 큰 키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엄마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할 거 다 하고 학원 다 보내고 남는 시간에 독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서가 학원도 피아노 학원하고 태권도 하고 이렇게 2개만 다니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독서를 하거나 그 독서를 한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쓰기를 하거나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들도 가능하면 다른 거 줄이시고 독서를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지금 3학년 때까지는 그렇고요. 아마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사실 독서할 시간이 너무 없을 거예요. 학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독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 줄여서라도 좀 독서에 더 시간을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계속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책에서도 보니까 잠자리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어요. 지금 현서는 언제부터 잠자리 독서를 해 오셨고, 또 그 해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잠깐만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책에도 모든 것의 시작이 잠자리 독서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도 독서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은 초등학교 가면서 이제 독서를 시키려고 하시죠. 최근에 이제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그 프로도 있었지만 네. 그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정말 독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잠자리 독서를 해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잠자리 독서를 해줬을 때 그 좋은 점은 아이가, 그러니까 현서가 호불호가 있기 전에 엄마가 자기 전에는 책을 읽어줬던 거예요. 처음에는 독서를 시작했던 게 아니고 엄마가 이제 자장가를 불러줬죠. 자장가를 불러주다가 짧은 그림책부터 엄마가 읽어주고 그러면서 점점 긴 책들도 읽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현서한테는 자기 전에 책 읽는 게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책 읽는 것 자체를 너무 즐거워하고 항상 호기심이 많고 뭔가 더 알고 싶어 하고 이런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10살인데도 엄마가 자기 전에 꼭 책을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엄마가 책을 지금도 읽어주고 있고, 이것 때문에 현서가 이제 외국어를 하더라도 굉장히 빨리 배웠던 것 같고, 여러 가지 학습 능력도 생겼던 것 같고, 어떤 성취감도 느꼈던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읽을 거야, 오늘은? 오늘은 나 문학책. 읽고 싶은 거. 그러면 문학에 들어가서 문학이 온다 있는데 그 책 읽어볼 거야. 그리고 나는 이거 아니고 이거 읽고 있어. 소나기 있네. 소나기 읽고 싶었어? 응. 소나기 너 처음 읽는 거야? 아니? 한번 읽었어? 응. 어디서? 저 책으로? 응. 소나기가 왜 읽고 싶었어? 왜냐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재밌었어? 재밌다고 하기보다는 내용이 마음에 들었어. 어떤 내용이 마음에 들었어? 약간 그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랑 약간 좀 같이 놀아주고 싶은 마음이 약간 기분이 좋았어. 응? 응. 읽어보자. 그리고 또 슬픈 게 끝에 여자아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버리잖아. 그 부분에서 하나는 슬펐어. 응. 한번 읽어볼까? 그래. 아빠 읽어줄까? 내가 읽어줄까? 아빠가 읽어줘.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마냥 희었다. 이 그림 어때? 그림이 약간 이건 약간 수채화로 그린 느낌에다가 이건 약간 파스텔이나 크레파스로 그린 느낌에다가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재밌는 거. 그래? 그리고 약간 어린아이가 그린 느낌도 솔직히 들어가지고 귀여운 것 같아. 정말 잠자리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작가님을 통해서 한 번 더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현서가 알고 봤더니 북클럽 회원이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현서는 북클럽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책 읽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현서의 모습을 좀 궁금한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떤가요? 저희는 독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전집이나 책을 많이 사진 않았었어요. 주로 동네 도서관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북클럽을 알게 되고 나서 이제 북클럽을 활용해서 책을 많이 읽었죠. 네. 그래서 현서는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비비면서 이제 북클럽 패드를 펴요. 네. 그리고 식탁에 앉으면 엄마가 밥을 해주는 동안 이제 북클럽으로 책을 읽고 영상들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 가기 전까지 하루에 한 40분 아침에는 이렇게 북클럽을 활용해서 책을 읽고 있고. 일어나 우리 현서. 일어났어. 자.
the sun is a star. A star is a ball of burning. Why can't we live without the sun? The heat from the sun makes the earth warm. The earth would freeze without the sun. We cannot live without plants. I love 공진부필러 쏙쏙 캐스브 빠르게 속속들이 길고 어려운 책 내용을 빠르게 속속들이 들려드립니다. 속속 캐스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 바닥을 지나고 바로 바닥을 지나더니 방문 바로 앞까지 왔어. 사람 발소리도 없이 들려오는 물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 마당을 지나고 마룻바닥을 지나더니 방문 바로 앞까지 왔어. 이윽고 사람 소리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닌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원님을 부르기 시작했지. 사또 사또 문이 흔들리고 등잔불이 꺼지고 원님의 몸도 흔들렸어. 보이지 않는 손이 원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만 같았지. 성격이 강직한 원님은 정신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어 실눈을 떴단다. 그런데 원님의 바로 앞에 귀신의 하얀 치맛자락이 서 있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잠자리 독서를 할 때도 엄마가 북클럽에 있는 요새는 전래 동화를 많이 읽어주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서는 몇 살 때부터 북클럽 회원이었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너무 궁금해져요. 현서가 지금 10살이고 북클럽을 시작한 건 7살 때부터예요. 제가 최근에 그 현서의 그 리포트를 받아봤는데 현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이 총 1,700권 정도 되더라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아이들의 평균 그 독서량이 한 208권 정도 되고 현서가 1,700권이니까 굉장히 많은 책을 읽은 거고, 또 거기 분석표 중에 보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알아야 되는 단어 수가 한 21,000단어인데 현서는 이미 70%인 한 14,000단어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책을 많이 읽었고. 이런 책을 읽은 능력이 현서의 어떤 그 외국어 학습 능력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희 회사에서도 우리 어머님들에게 100권 읽기에 대한 다양한 시상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있는데요. 작가님 책에서도 보니까 미국에 유치원을 가기 전 1000권 읽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있더라고요. 작가님, 그 부분은 어떤 이야기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나라 교육학자라든지 부모님들만이 주장하시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 1000권 읽기, 유치원 가기 전에 1000권 읽기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 아이들이 보통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게 미국 나이로 했을 때 이제 5세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 2세부터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3년이 됐을 때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각 주마다 있는 공립도서관에서도 그 1000권의 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북 로그를 남길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남길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100권 읽었을 때, 200권 읽었을 때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상장도 만들어서 이거를 부모님들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어렸을 때 이런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반증하는 어떤 그런 기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가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하게 많은 시대가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미래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이미 어머니들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가장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아마 4C가 아닐까 싶어요. Creativity,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그리고 Collaboration. 이렇게 해서 뭐 창의력이 중요하다,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책의 본질은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책 자체라기보다 책 안에 들어있는 그 컨텐츠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이 책에 들어있는 컨텐츠가 책이라는 컨테이너 안에 텍스트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저장이 됐던 거예요. 우리 인류가 쌓아왔던 그동안 그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그런데 어머니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그 책이 아니라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오디오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지식이 지금 쌓여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아니면 PC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능력이 앞으로 미래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과거에는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다 알고 있었어야 됐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능력은 이런 ICT 기기라든지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 정보를 검색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이거를 누가 왜 썼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판단해서 자기가 활용하는 능력.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재가공을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훌륭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교육학자들이 주장하는 미래의 인재들한테 필요한 역량인데 SEL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성, 인간다움,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AI, 어떤 자동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는 기계라든지 이런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능력들이 이제 소셜 앤 이모셔널 러닝,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같이 협업하고 이해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어떤 협업을 하고 공감해주고 이런 능력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엄마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성기 작가님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사회적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어머님들도 교육 방향을 잡아가실 때 이 두 가지 꼭 잊지 마시고 교육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작가님, 오늘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